네,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의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요즘에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 집에 역병이 돌고 있어요. 왜? 무슨 얘기야? 첫째가 이제 막 그 토를 하면서 막 열감기를 하더니만 끝내는 폐렴으로 갔었는데 둘째도 또 역시 그 전염이 됐고 와이프도 전염이 돼서 지금 입원을 할랑 말랑. 아니, 그 집에는 2일 연속 맞고. 그 집은 문제가 있어. 네. 지금 이승원 대표가 청소를 좀 해. 청소.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병균이 남아. 제가 요즘에 설거지옥에 갇혔습니다. 설거지? 설거지옥. 설거지가 여태까지 인생에 했던 설거지에서 제일 많은 설거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설거지옥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형님도 갑자기 지금 오늘 컨디션이 급격히 오늘 어제 방송 때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급격히 안 좋아지셔갖고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없는 사람 뒷담화하면 그 사람이 성격 이상하다 그러는데 뒷담화 한번 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강준혁 의원을 만났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양복을 자기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누가 양복을 맞추니 네. 자기 몸을 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러는 거야. 한국에서 회사에 없겠구나. 방송에서 받으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맞는 옷이 없대요. 네, 맞는 옷이 없어서 항상 본인 양복을 입고 방송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맞추는 데 갔어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두 벌에 49만 원, 59만 원, 69만 원 이런데.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만져보면 69만 원짜리 가는 거야. 네. 또 싸죠. 두 벌이 69만 원인데. 네. 근데 정말 그 친구 성격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네. 월화수목금 5벌 양복을 똑같은 걸 입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 그런 장면 본 거 있거든요. 네. 상당히 뭔가 좀 편집증이 있거나 네. 그런 영화 제가 몇 번 네.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 옷을 재는 아가씨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기가 어저께 입고 있던 옷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를 똑같이 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워낙 그렇게 입고 다닌다네.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거기 에어컨을 확 세게 틀더라고요. 네. 어저께 안 틀어도 되는 날씨인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더라고. 그때부터 갑자기 콧물이 나기 시작해서 그냥 보통 엘러지인 줄 알았더니요. 그냥 계속 지금부터 계속 컨디션이. 그래서 빨리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끝나고 바로 병원 가야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옷장 안을 딱 보면은 같은 양복과 옷이 이렇게 쫙 세트로 걸려 있는 거죠. 그건 딱 그거, 네, 딱 그죠, 그거, 이런 딱 거. 그거, 그런 거. 화면 안 잡아주면 소용이 없는데. 네,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셨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 몸의 컨디션이랑 똑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지금 바로 감기. 병원 갈 거거든요. 끝나자마자요. 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주말에 좀 쉬고 그러면요. 바로 시장도 좋아지나요? 시장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럴 때 쓰는 표현 있죠. 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 그래도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글쎄 어제 좀 미리 시장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하락폭이 크지는 않겠느냐라는 네네.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시장에서 그렇게 개파락으로 크게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를 잡아주시네. 예, 시장에서 오히려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네. 오히려 코스닥은 장중에 지금 플러스가 오전장에 잠깐 났었죠. 네. 났었다가 다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변수도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근 들어서 오전장 매도 금액 치고는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다. 지금 벌써 외국인 매도가 한 1,000억 정도 달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 팔게 되면 3,000억 정도까지 팔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워낙 좋은 게 없어요.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홍콩 시위 이런 거 말고 또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에서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폭동이 나갔고 3명이 숨지고 그 버스 70대가 불에 타서 전소가 됐다라고 왜요? 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에서 범죄 조직에서 개입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추정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가장 핫한 그 뉴스는 브라질 남부 폭동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홍콩 시위까지 지금 계속해서 좀 격화되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데 사실 이 시장의 조정에 대한 이유를 만든 거는 어제 발표된 이제 미국 지표 ADP 9월 민간 고용 동향 이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21만 3천 명이 증가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 금리도 인상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이 만든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종목별로 몇 가지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이 와중에 뭐 약한 것도 많지만요. 의외로 강한 흐름 보여주는 거 좀 얘기 좀 드려도 될지 뭐 이런 날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아, 이 얘기는 좀 하고 갈까요? 네. 사상체육과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피아노 치는 중국인. 네. 이거 좀 봐주세요. 네. 이거 피아노 어쩌면 치는 좋아. 중국인. 네. 3위 갖기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이거 왜 이렇게 가요? 3위 학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3위 학기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것은 이 환차손 때문이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환율,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000억이 있습니다. 네. 예금으로, 네. 달러 예금으로. 네. 근데 이제 이 1,000억이 이제 환차손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서 적자가 났던 것이지. 워낙 강세 때문에? 영업 이익에 대한 쪽이 뭐 잘못돼서 했던 건 아니다라는 네. 얘기겠고요. 네. 여전히 3위 학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쪽으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거. 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3위 학기가 뭐 신고가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소형 주지만 실적이 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쩌리짱이라고 하죠. 쩌리들이지만 네. 어떤 업종과 섹터를 자산 배분할 만큼 형성하기 어려운 네. 이제 그런 쪽들을 이제 우리가 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쩌리들 중에서 이제 토비스 같은 경우도 업종과 섹터를 형성할 수가 있나요? 네? 토비스가 없죠. 없죠. 네. 근데 이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아모레퍼스픽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지만 화장품주가 사실 그렇게 크게 그 맨 처음에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네. 업종으로서 이제 섹터 크게 자금을 배분해야 될 만큼에 대한 섹터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었죠. 그죠. 네, 그거 거래도 없이 혼자 네. 있는 주식이니까. 의류, 섬유 업종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오히려 뭐 묶여 있으면 의류, 화장품, 섬유 뭐 이런 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죠. 이렇게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쩌리 업종들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강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실적이 좋다. 삼성전자 실적 안 좋고 뭐 네. 현대차는 뭐 좀 다르지만 네. 이런 그 IT 업종이라든가 다른 그 대형주들 조선, 철강, 화학 네. 뭐 이런 쪽들 잘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시장의 흐름과는 좀 무관하게 네. 주가에 대한 흐름이 네.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떤 피자는? 거요? 피자가 오늘 오전에 플러스 출발을 했다가 네. 4% 정도 네. 플러스 출발했다가 지금 강보합권까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어제 숫자는 안 나오는데 네. 이제 하나의 뉴스가 이게 사실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그 모멘텀 플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뉴스가 나왔어요. 네. 어디서 뉴스가 나왔냐면 네. 미스터 피자 줄 서서 먹는 게 당연하다. 이데일리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전화로 그것도 배달 오는 게 아니라 줄 서서 먹어. 미스터 피자를. 1시간을 줄 서서 먹는다.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매장 앞에서 한두 시간 줄 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델이 누군가? 미스터 그 피자의 저기는 중국의 모델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미스터 피자는 한국에서는 그 문근영이었잖아요. 예전에 네네. 처음에는. 네. 저는 알볼로 피자를 더 좋아합니다. 미스터 피자보단 알볼로 피자가 더 맛있던데 이것들이 알볼로 그런 얘기를 뭐 하래 지금? 맛있어서 그게 먹고 싶어서 갑자기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나는 파파존스 사줘. 파파존스 맛이 없어. 무슨 끝나고 소리야. 우리 알볼로 먹으러 가요. 무슨 소리야? 파파존스는 네. 미스터 피자 죄송합니다. 피자 출신이 나와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맛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존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달 하루 매출이 2,700만 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매장 수가 11개까지 늘어났는데 20여 개 점포를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연내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숫자는 안 찍히는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립식품처럼 그러니까 이 식료품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BEP를 넘기게 되면 매장 수가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매장 한 개 깔고 BEP 맞추고 이게 아니라 매장을 뭐 100개, 뭐 120개 깔게 되면은 그 이상보다는 다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라간 것만 얘기했는데요. 좀 떨어진 것도 워낙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행사를 준비한 게 하나 있잖아요. 행사. 다음 코너 진행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대표가 이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이분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구? 이분? 네네. 오늘 그 This man. 스타킹. 그죠? 스타킹 단기 포트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일부가 끝나고 나면 그 키움이 자랑하는 네. 캐스터분들이 나오셔갖고 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익률 현황을 이제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이었죠. 네. 일주일 동안 수익률 게임 대회를 해서 네. 지금 1위를 네. 차지하신 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성함이? 이분이 약간 전 예네스카야 요즘에 그 비정상회담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예네스카야 성균관 유생이라 불리는 목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우셔. 목소리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비디오 자키를 카메라 빨 받아. 카메라 빨도 좀 우리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셨어. 목소리가 이게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성균관 유생 스타일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기다 한자 좀 섞으면 되나? 한자 좀 섞으면 먹히는 거지. 우공지심 이런 거 하면 되나?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수익률도 좋다라는 거. 핵심은 그게 중요하지. 네. 이효열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네. 다 공개를 안 하잖아요. 항상 A 전문가, B 전문가, 네. C 전문가 했는데 난 이분은 누군가 했어. 알고 보니까 이 전문가였어요. 이 전문가. 이. 이게 성씨대로 한 건가? A, B, C, D가? 그 인가? 그렇다고 봐. 그럼. 네. 말단소리 그지 말고. 네네. 이거 다른 분들 어떤 성과일 거 종목이 어떤 건지 자기가 우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종목을 보니까요. 종목들을 보니까 다 이 수익률 게임 내에 올라왔던 종목들 보게 되면은 포트 수익률들은 약 3% 정도. 일단은 참가하신 전문가분들 전체 수익률은 3%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마이너스가 없어. 네, 물론 시장- 최고가 기준이지만요. 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효열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8.69%로 가장 군계 일하게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목들별로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종목들별로도 이 3% 수익률을 올리는 동안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은 없어요. 그나마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넥슨 GT 정도, 그다음에 휴비치라든가 SK컴즈인데 한미사이언스 다 2%대 전후거든요. 근데 눈에 반짝반짝 동방의 별처럼 빛나는 종목이 하나 있네요. JW 중해제약. 어제도 JW 중해제약이 제가 알기엔 링거의 액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오늘부터 갈 것 같아 이거는. 자기가 집사람 우리 와이프가 2번 맞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맞죠? 맞으러 가. 중해제약이 링거 하는 거에서. 오늘 형님 맞으러 가실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안 맞아. 링거 맞으셔야 아니. 돼요. 그거 맞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은근히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딱 그거 딱 질색이야. 근데 그거 안 맞으면 쓰러져요. 최소한 약국에서 그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비타민 C. 앰플 이런 거? 앰플 그거 드셔야 돼요. 그거. 의사 선생님도 그러지. 면피가 나면 비타민 주스 하나 맞고 갈래? 뭐 이렇게. 싫다 그러지. 돈 없어. 아니, 그거 하나 4, 5만 원 해? 그래도 그거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쓰러집니다. 자기가 돈 주면. 돈 주면요. 돈 주면 맞지. 네, 오늘 여기서 뽑아서 1등 하신 분께서 쏘시는 걸로 비타민 앰플. 그런데 중해제약은 네. 중해제약이었는데요. 네. 이 주식으로 결국 히트를 났어요. 결국 주식은 수익은 결국 효자 종목 하나인데요. 본인 직접 이효 네. 전문가님한테 듣죠. 어떤 주식이었어요, 바르게? 네, 토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실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KG 이니시스를 드렸는데, 2주 연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리신 분이야. 이 시장에. 이 어렵다는 시장에. 이가 갈리고 PRI 시장. 피 나오고 알배기고 이 갈리는 이 시장에. 심지어 나는 아프기까지 한대. 그러니까 몸살까지 나는 시장에 1위를 2주 연속하시다니. 다음 주까지 하면은 제가 스스로 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겸손까지.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시장 네. 자체가 좀 지수도 좀 어렵고 해외 쪽에서도 안 좋은 이슈도 많아 그래서 어려운데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오히려 좀 달려가는 말이 좀 더 간다라는 말이 맞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종목 다 지난주에는 KG이니시스, 요번에는 토비스였는데 역시 시장 흐름에 좀 맞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KG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 알리바바 상장으로 인해서 또 전자결제주들이 좀 인기를 끌었었고요. 네네. 토비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제 국경제를 맞아서 또 카지노주라든가 또 이런 관련한 또 종목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3분기 실적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저희 방에서도 실제 회원님들이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진짜요? 하셔서 저희도 좋은 수익률 이번 달에 1등이시네.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저희도 차익 실현을 했는데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이 예. 가져갈 때가 더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와서 여기서는 좋은 수익률을 말씀드리는데 실제 회원님들한테 그렇지 못하면 욕먹지, 예, 이거는. 그래서 도리가 아니지. 저는 사실 스타킹 종목 나오는 게 사실 거의가 저희가 산 종목이에요. 저희가 매수하는 먹었다는 무조건 1등이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같이 좀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월에 1등, 10월에 1등. 이번 주도 또 1등. 찍어놨지, 이거. 오늘 또 발표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작하는 거? 예, 오늘도 이제 저기 이제 준비를 해서 예, 말씀. 저한테 솔직히 불러주세요. 이따 나가면서. 저 거기에 10만원 걸래. 그거 할래. 그러니까 나도 배팅해야겠네. 배팅해야지. 그 경쟁률을,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따가 투표할 텐데요. 근데 토비스는 왜 하셨어요, 근데? 네, 토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많이 올랐죠. 뭐 하는 회사 그러니까 얘기예요? 토비스가 이제 공면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카지노에 이제 공면 모니터를 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카지노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증설 뭐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요우커들이나 이제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고 토비스 자체는 사실 제가 추천드릴 때도 높이 올라 있었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주로 시나리오 분석과 그 다음에 유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를 합성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시나리오상에서 보면 일단 그 적합합니다.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은 옛날에도 추수 실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급이나 실적 업황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적합한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추세를 잡아내는 또 제가 이제 만드는 기법인데 그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유사이클. 유사이클에서 예, U라고 해서 이제 업의 줄임말이고요. 뭐? 업사이클, 즉 상승 업사이클. 추세를 말합니다. 유? 네, 유사이클. 나 깜짝 놀랐네. 그래서 유사이클에 맞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16,000원 중반 정도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전일에 한 18,000원까지 한번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차익 실현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그 시나리오와 유사이클을 합성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시장 흐름에도 맞고요. 좋은 종목을 아마 많이 발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님, 잠시만요. 이게 토비스 하면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이 친구가 또 잘난 체하는 건데요. 저는 아는 게 없죠. 제가 뭘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화면 하나 우리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좀 이런 것도 우리 공대상 아니면 못 찾아요. 이런 방송 대한민국에 없다. 진짜야 이거. 상 줘야 돼. 네. 왜 화면 안 잡아줘? 지금 안 영상 좀 잡아주시죠? 잡아주세요. 저희. 화면 좀. 영상을 피디님? 네. 네, 좀 잡아주세요. 제발 좀. 뭐가 좀 에러 났대 지금. 짜증나네. 에러나네요. 네. 정말. 에러가 났어. 네. 왜 안 돼? 진짜 안 돼요? 네. 된대요. 예. 커브드 모니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몰입도가 높고 이러면서 이제 코인 네. 지금 매출에 대한 그 평균 그 앉아 있는 시간에 대한 쪽이 네. 증가를 했다라고 이 커브드 모니터를 도입한 측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커브드 모니터에 대한 도입이 저거 엄청 이어졌네. 그래서 이제 많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SNS 기능 이런 것까지 탑재가 되면 호텔방 안에 그런 걸 누가 얘기해줬어? 대박이지. 누가? 위원님께서. 제가? 그죠. 그래요? 네. 이 커브드 근데 모니터 안에서 솔직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우린 그렇죠. 이거를 제가 1월 10몇일 날 이승원 대표한테 주워 들었죠. 제가 뭘 네. 알겠습니까? 저는 카지노 도박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걸 솔직한 얘기로 저도 커브드 모니터 저거 뭐 되겠어? 아무런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마트 가서 커브드 모니터 큰 거 딱 이렇게 보니까 사고 싶네. 베젤도 얇고 그 커브드 모니터를 딱 보니까 이거 진짜 몰입도가 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녁에 주말에 이제 영화를 볼 때 집에 있는 이 베젤 뚱뚱한 그 텔레비전 교체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확 들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별로 안 들었었거든요. TV를 보면서 뭐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긴데 커브드 모니터는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다른 TV들과는 달리 좀 교체 욕구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만 그동안에는 다르게 교체하고 싶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요. 이열 전문가도 잘 아시지만요. 저희가 이미 저희가 매주 운영하는 딱 한 종목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이번 주 뭐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거기에 스페셜로 했어요. 거의요. 네네. 그래서 왜 지금 카지노가 커지고 있고요. 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문가님도 강원랜드를 좀 가세요? 저도 도박은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 이분이 아직 방송인이 약하네. 이럴 때 웬만한 방송인이라면 자주 간다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자주 가세요? 강원랜드. 제가 제가 여기에는 그 기둥 하나 세우신 분 알고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비스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카지노가 계속 늘어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사추세츠에서도 지금, 또 하나.
우리 윌리조트가 들어갔다. 근데 거기 하나만 더 380대가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요. 카지노 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블랙잭의 룰을 바꿀 수 있을까요? 블랙잭 룰?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어떻게 뭐 화려하게 만들겠어요? 룰렛 있죠? 룰렛 배수를 바꿀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바꾸면 반칙이죠. 안 하지. 누가나. 예. 또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바카라. 룰 안 바뀌거든요. 평생 안 바뀌고 그런 거예요. 포커 안 바뀌는데요. 문제는 슬롯 머신은 여러 가지가 계속 변형된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경쟁이 되고 서로 설비 투자하면 그래서 슬롯 머신은 많이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브랜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똑같은 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어제도 여기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그게 SNS 기능이 막 탑재되고요. 예를 들어 거기서만 하다가 지겹잖아요.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자기 스마트폰에 전송을 시켰고요. 스마트폰에서 슬롯 머신이랑 연결해갖고요. 자기 호텔방에서 누워서도 하는 거야. 밥 먹다가도 하고. 그게 지금 막 신기능에 탑재된 슬롯 머신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커브드까지 들어가니 그게 여기 이 토비스만 하는지 제가 딴 데도 하겠죠. 그건 몰라 나는. 그건 몰라. 알 건 없어.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본 거는 커브드 모니터의 수요는 늘어난다. 거기까지 내가 언제라도 말할 수 있죠. 내년에도 늘어나고 후년에도 늘어난다.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잘 몰라. 안다는 건 거짓말이죠. 제가 모르니까. 네.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아, 그래서요, 전문가님. 네. 아, 이거 지금 10분인데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10분인데요. 아니, 조금. 주인공은 천천히 하셔야죠. 10분인데요. 아니, 너무 큰데, 이거 너무 적은데? 이거? 이래서 이거 보니까, 네. 아직 보니까 1등 하신 분이 한 50분밖에 안 돼요. 네. 1등 맞히신 분이. 아. 근데 제가 뭐 약간 어이없는 게 있어. 네. 딱 보았을 때는 10개 주식 중에서 느낌 오잖아요. 네. 무조건 토비스에 갔어야 되거든. 근데 많은 분이 토비스를 선택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네. 아쉬워.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보 취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1등은 10만 원이고요. 상품권. 2등은 5만 원 상품권인데 나머지 변두리가 7개가 있어요. 이거 경찰관 입회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5개, 7개. 5개가 만 원이 5개거든요. 네. 그럼 변두리 거는요. 하차는 저랑 이성훈 대표가 하겠습니다. 하나씩 뽑으세요. 하나. 아, 변두리 있고. 아, 이거 변두리? 변두리. 아, 이거 여기 잡아야 되네. 여기 일어서서 그럼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경찰관 입회하시기 바라고요. 포도리 사진. 빨리 해봐. 네. 그리고 쫙 펴줘. 빰빠라빰빰. 하나서 처음한다. 네. 불러드려. 네. IL7 별별별. IL7 별별별님. 그다음에 저장할게요. 아시죠? 봐요. 잡을 건데 네. SSIMM 두 번이야. 네. 한 번 더 하나요? 아니 나도 하나 하고 자기 2개 더요. 네. 자, 둘 뽑으세요. 이거 뭐야? 네. 잡았습니다. BNI BY 블리비. 네. 이름 좋아. 블리비. 이런 분들은 한글 읽게 서툴 경우가 많아. 네. 한글을. 그죠? 이거 하고 2개 뽑으세요. 2개. 하겠습니다. 주카 별별별별님. 주카 별별별별님. 네. 그다음에 ECAJ 별별별별님. 별별별은 그냥 지운 거니까. 네. 안 해도 되지. 이렇게 5분 했습니다. 네, 5분 뽑혔습니다. 네, 빰빠라빰빵 가는 거다. 네. 일로 오세요. 이쪽 오셔야 돼요, 전문가님. 여기서. 2분 넣나요? 네. 입 사운드로? 2등이요. 네, 네. 이걸 직접 보여주시고. 네. 잠깐 적었어요. 그래서 네. 자 뽑았습니다. 이분은 숫자로 써 있으신데 579로 시작하셔도 회원님 축하드립니다. 2등 당첨되셨습니다. 57년 9월 모인 거야, 지금. 57년생. 이거는 섞어야 돼. 1등은 10만원권입니다, 10만원권이요. 네네네. 잠깐. 저도 좀 응모를. 부정탈락을 해. 딱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뽑았습니다. 자, 1등에 당첨되신 분은 영어로 되어 있는 스페이스 땡땡땡님. 오,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네, 대박. 느낌 좋아. 1등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분, 7분까지 선택했는데, 가시기 전에요. 그래도 오신김에요. 전체적인 시향관 그리고 종목을 불러줄 수 없지만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찾으면 된다. 그 얘기를 휘둘러 주시면 나중에 이거 듣고 나서 공개됐을 때 맞아. 이효율 전문가는 저걸 하셨을 것 같은 감은 잡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기준만. 알겠습니다. 시황일터죠. 뭐. 너무 어려워요. 시황이. 지금 시황이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보고 오니까 그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도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사실 이렇게 침체로 들어간 수준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5월에 한 번 있었고요. 네. 작년 5월에 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또 한번 침체로 좀 들어갔는데 일단 낙폭은 좀 과대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전체적인 시황관이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다소간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지만 저점은 서서히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네. 정지를 좀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최근 흐름에서 보면 역시 지금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는 개별주라든가 개별 재료주 정도로 대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경절 연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팁을 좀 드리자면 역시 이제 유부커들이 많이 좀 쓸 수 있는 소비재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개별 재료가 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이번 주에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배로 회사님 진짜인지 모르겠는데요. 1등 하셨대요. 진짜요? 진짜로. 박수 한번 더. 진짜 두배로 회사님이?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그 아이디 이거를 네. 그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믿거나 말거나인데 믿거나 말거나? 저희 방송은 다 진실되게 보시잖아요. 네. 두배로 여사님이 한동 오늘 크게 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갖고 10만 원 한도 내서 물 쓰듯이 그냥 막. 비타민 앰플. 비타민 그리고 앰플. 지난번에 제가 물 쓰듯이 그냥 그게 아니라 막 지난번에 사치스럽게. 제가 한번 문제 드렸는데 한번 맞춰갖고 제가 그 공차 그 스마트 그 뭐라 보내드린 쿠폰. 근데 그분이 전화 안 하셔갖고요. 유효기간 날라갔어. 땡이야. 유효기간 땡했어. 땡. 그래서 긴급 퀴즈 언제라도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딱 보니까 감은 온 것 같아요. 대형주는 아닌 것 같고 요코 관련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긴급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긴급 이슈 뭐야 또? 지금 갑자기 증권주가 빨개갖고 이거 뭔가? 왜 뭐야? 신재윤 그 기획재정부 차관인가요? 지금 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라는 뭐야, 그런 그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내용이 뭐야? 지금 이제 요거는 사실 오늘 이제 다루려고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거였거든요. 사실 다루려고 했던 것이 거래소에서도 열심히 시장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자고 이런 거?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뿐만 아니라 뭐 ELS를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ELS 자체를 또 상장시켜서 거래시켜? 상장시켜서 거래를 하고 야, 그거 엄청 특이해 붙겠는데 그거? 그리고 뭐 그 시간의 거래 시장을 9시까지 하고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지금 보게 되면 뉴스 좀 잡아줘봐. 네네.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이달을 발표하겠다. 조속한 지금 막 나온 거야? 몇 시에 법안 나왔어? 처리. 그러니까 지금 11시 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방송 시작할 때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나왔던 얘기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뭐 30%대 확대. 이건데 이게 활성화 대책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 가격 변동폭. 지난번에 나왔던 거잖아. 예, 그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전자거래 활성화가 저희들의 목표고 뭐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내부적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야? 어쨌든 활성화 한대잖아요. 새로운 게 없는데? 예.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그건 있더라. 네. 제가 저한테 월급 주는 그 회사가요. 6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네. 긴급 설문을 60주년 행사를 했어. 어. 아니, 죄송합니다. 60명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네. 앞으로 어떻게 보냐. 시장 이슈 뭐 등등등 하는 거 있잖아. 관심 없죠. 뭐 증증을 하고 있는데 의외가 하나 나오대. 뭐야? 난 속으로 저 새끼들이 미쳤나 그랬어. 60명 중에 분명히 나도 하나 들어있긴 해. 예. 근데 제일 많이 1위 업종을, 그러니까 4분기 1위 업종을 참는 게 뭐겠어, 자기는요? 뭐예요? 뭐겠어요? 자기는 종목이 아니라 특정 종목군은 나 뭐라겠어? 의류 섬유. 그래요? 4분기는. 그래요? 예. 저는 그냥 하나밖에 없죠. 화장품? 아니, 한국전력, 뭐 이런 거. 한국전력?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서비스 예, 예. 이런 쪽으로 할 텐데요. 예. 통신이나 이런 거 하겠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1위가요. 삼성전자? 아니. 은행보험 주권이 들어가더라고. 은행보험증권. 그래서, 오늘 진짜 보시면 네. 알아요.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쳤나?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진짜 증권주가 올랐네. 보니까. 야,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아니구나. 짜고 짰나, 이것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갑자기 지금 11시에 속보로
10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뭔지를 아직은 뭐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이 나온 김에 이슈할 때 네. 그 얘기를 해보죠. 그 거래소 시장 부양 노력 중에 지난번에 나와 있는데요. 배당 지수 이 얘기도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배당 지수를 좀 투명하게 만들겠다. 더 네. 활발하게 거래되는 거예요. 한국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그 얘기하고 예전에 있죠. 배당 지수 하면은요, 저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거래 잘 안 되는 것들이 막 들어있어 네. 있고 흥행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번에는 흥행이 지금 되는 것들 위주로요. 그리고 대형주나 위주로 해갖고 많이 좀 섞겠다. 그걸 갖고 벤치마크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배당 지수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그런 거 갖고 있고요. 얘기해 놨던 대로 ELS의 장내 거래 건데요. 이거는 정말 될지 모르겠어요. ELS를 장내 거래 활성하면 완전 폭탄 돌리기가 많이 될 거거든요. 네. 이거 완전 눈탱이 맞는 사람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급등락이 반복할 텐데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자기가 한번 얘기하고 했다가요. 오늘은 또 같이 좀 반등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했잖아요. 로엔이나 KT뮤직이 어이없이 빠졌기 때문에 놀릴 거 없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회복될 거라 봤는데 지금 그 뭐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저작권협회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한 4시 우리가 이제 녹음할 때 딱 한 종목 녹음을 하고 있을 때 나왔는데 저작권협회에서 지금 그동안 계약을 맺었던 밀크뮤직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예비 통보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돈 낸다는 이게 거 아니야? 원래 이제 삼성에서 그 저작권협회하고 얘기할 때는 밀크뮤직을 유료화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밀크뮤직이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 있는 밀크뮤직은 유료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뭐 유료화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밀크뮤직에서 계약 예비해고 예비 통보를 보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공급할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용 밀크뮤직이 네. 유료화해서 사용하기로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삼성에서 그냥 무료로 뿌렸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위배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비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밀크뮤직이 유료화 된다라면 사실은 로엔이나 KT뮤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파괴력 있는 서비스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은 유료화된 게 뭐 거기만 있나요? 오히려 벅스 같은 거, 네오이즈 인터넷의 벅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플랫폼이 강력하고요. 로엔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사용자들이 다 대상인 거고, KT뮤직은 KT 사용자들이 다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밀크뮤직이 무료화라는 그런 무기가 없다라면 시장에서 기존에 있는 유통업체들을 좀 대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건 어떻게 봐요? 그 시장에 대해서 건데요. 지금 많이 떨어진 것들의 반등 가능성 어떻게 봐요? 전 지금 보면 LG전자가 핵심이거든요. 네, LG전자. 납품가주제 대표주의 반등은 오늘 LG전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LG전자는 어떻게 봐요? LG전자는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듯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은 그 점유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그 5%대를 여전히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G3가 나온 지가 언제 나왔죠? 출시일이? 올 봄 아니고 여름 정도 아닌가? 올 여름 정도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G2가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단통법에서 문제가 뭐냐면 단통법에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과거 이제 구형 모델들이 많지 않은 쪽이거든요.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유명한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별처럼 너무나 많은 갤럭시 파생 모델들. 이런 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은 갤럭시 2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생 모델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잖아요, 재고가. 그러니까 출시된 지 15개월이 넘는 폰에 대해서는 단통법에서 이 단통법에 대한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신규 펀드, 15개월 이내의 신규 펀드만 규제 대상인데 LG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G2 그 파생 모델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둘 다 단통법이 제조사에게는 안 좋긴 한데 오히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이 더 많지 않다 보니까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뭐 현재 위치에서는 너무나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반등은 하겠지만 박스를 벗어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뭐
아이폰 6나 갤럭시 노트 4가 나오기 전에 이미 2분기 판매량에서 5%를 넘지 못했다면 글로벌 점유율을 5% 넘어가는 거는 4분기에도 내년 초에도 오히려 G4 나오기 전 G4가 나와도 퀘스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부터는 하면서요. 이제 10월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어닝 시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어닝 시즌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로요?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2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가장 큰 문제 이제 삼성전자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냐라고 놓고 본다면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 쪽이 실적이 좀 더 나오는 걸로 영업이익 2조 4천억. 그 다음에 저기가 어딥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핸드폰 쪽에서 2조 2천억.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하고 가전사업부는 쌤쌤. 그러니까 서로 적자 흑자 쌤쌤 서로 이제 퉁치고 하는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약 한 5조 원대 4조 원 못 미치고 4조 원 초중반대 중반대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쪽을 좀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4가 이제 나오고 갤럭시 그 노트 4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그래도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더 양호한 실적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실적이 안 좋으면 오히려 반등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위치가 뭐 2000포인트 위에 있고 2150포인트 정도 가 있으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여기 이 기능 중에서 설문조사하는 기능 없어요? 있을 겁니다. 한번 좀 배워서 한번 해보자고요. 네. 각각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나중에 알려주신다거든요. 이따 쉬는 시간 이후에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소비 성향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소비 성향. 노트 4냐, 아이폰 6냐, 아이폰 6냐, 아니면, 사고 싶은 아니면 것과 LG냐, 아니면 샤오미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아니 사고 싶은 거 아니면 본인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거. 소유하고 뭔 중에 과거의 주까지. 과거의 주가. 지금 사고 싶은 걸 바꾸면 되지. 사고 싶은 거. 근데 사고 싶은 거랑 실제 살 수 있는 거랑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지 사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단통법 때문에 못 사겠어. 옛날에 그 사람들 댓글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S3가 하찮게 느껴졌던 것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노트도 중고값이 올랐다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래서, 저는 또 소비 성향이 다르니까요. 저는 한 6개월 된 거 중고를 사잖아요. 새 거에 중고. 그리고 바로 그 CJ 헬로 이런 데 가서. 그렇죠. 절반 가격에 쓰잖아요. 그래서 6기가 데이터 쓰고 300분 쓰고, 그 25,000원인가 6,000원 내잖아요. 31,000원인가? 요금 내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뭐 다들 새 거 쓰는 분도 있고, 2년 된 거 쓰는 사람도 있는데, 뭐 각자 알아서 하시려지만요. 여하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슈는 이제 나머지 거는 저희가 일단 2부 시간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원 대표. 저는 오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시장에서. 뜬금없는 자랑질을 하지 말고. 자랑이 아니고. 올라가면 어때? 네, 올라가도 뭐 이거, 일단은 다음에 좋다는 올라가든지 떨어지면 알아서 하는 거지. 되는데, 비아트론입니다. 뭐야? 비아트론인데, 그동안에 이제 비아트론. 100%짜리다, 이거? 비아트론이 100% 아니야? 지난달만 하더라도 100%였던 것 같은데 100%에서 풀렸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좋아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비아트론이 사실은 이제 탄력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테라세미콘이나 뭐 다른 SFA나 이런 쪽에 비해서 이제 보고서가 별로 없었는데. 뭐 하는 회사야? 열처리 장비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업체. 그게 플렉서블이랑 상관 있나?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지금 실적 이트레이드에서 나온 건데 실적에 대한 걸 보니까 3분기 실적은 별로다. 영업이익 19억에 매출액 100억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산업에서 지난 매출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조선업종에서 늘 얘기했던 그 코멘트죠. 지금 이제 수주산업에서 매출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향후 수주 전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4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뭐가? 중국발 투자 일정이 라는 건데 중국 회사죠. C솥에서 6세대 열처리 장비에 대한 투자, 신규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팍스콘부터 시작을 해서 뭐
뭐 팍스콘의 자회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트룰리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장비에 대한 수주 발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중국발 수요가 이제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했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도 이 옥사이드 라인에 대한 전환 증설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4분기 내에 시작이 된다. 옥사이드 뭔지 모르지? 네, 옥사이드 패널. 모르지? 네, 모릅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라인 전환 증설 투자가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비아트론의 안정적인 수주 물량이 될 것이다. 근데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LG 빙이야? 예, LG 빙바리. LG 빙. 그래서 LG 빙이기 때문에 LG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할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동안에는 이제 보게 되면 지난달 뭐 2달, 3달 전까지만 해도 레이티드였던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 지난달부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19,000원 목표가 막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비아트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테라세미콘, 그다음 비아트론 뭐 이런 쪽인데 굳이 이제 실적이 나오고 정말 안정적인 거는 SFA가 맞긴 합니다. SF는 삼성 거잖아. 네, SFA는 뭐 삼성 출신들이 아예 나와서 삼성 전기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죠. 그랬다가 삼성 지분이 또 들어갔잖아 다시. 예. 그잖아. 근데 SFA 같은 경우는 자산도 겁나게 많고. 한 2년 전에 삼성에서 지분이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삼성에서 지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그거 좀 아시는 좀 확인해 주세요. DYSAC 46%고요. 신용자산운용이 삼성전기 지분은 안 들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 2%대 자사주가 있고 한데 SFA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말고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현금이 자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약 4천억 3,500억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우량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SFA인데 좋은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도 커요. SFA는. 주가가 저기 작년에 고점이 7만 원 근처였는데 7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반등해서 4만 4천 원인데 시가총액이 7,900억이야. 8천억이야. 근데 이제 나머지는 좀 작죠. 시가총액이. 그래서 뭐 우량 섹터를 선호하신다라면 SFA가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조금 나는 그 변동성 있는 거 좋다 하면 뭐 테라나 비아트론 뭐 이런 쪽을 뭐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업종에 대한 투자는. 그러니까요. 네. 거기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봐요. 거기 없네요. 네. 다 최대 주죠. 10%. 있네요. 그 10%의 지분의 10.15%를 갖고 있습니다. 10.15%?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정식으로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그 SFA의 최대 주주는 DYSS이 30%, 원종옥, 이영재, 서동기가 뭐 특수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임원이네. 원종옥은 이제 특수관계 뭐 그런 것 같고요. 10% 시장 주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10.15%. 제가 틀렸으면 와이즈 리포트를 확인하면 돼. 거기서 나온 거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이니까 다시 인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하나 하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에서 SK브로드밴드인데요. 레포트가 좀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IPTV 성장으로 수익이 변곡점을 맞는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회의적 의식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마 이 친구는 얘기는 맞아요. IPTV가 가입자가 늘어나서 수익 흑자 전환된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요. 밑에 보면 주가는 장기성 장소 수익 호전을 반영할 건데 이게 이제 왜 하냐면 이거 이승원 대표가 이 논리를 했던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왜 단톡복과 여기에 엮여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SK 브로드밴드가 반등한 시점이 언제냐면 무슨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반등을 했냐면 구글 크롬캐스트 별 볼 일 없네 라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그 구글 크롬캐스트의 보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K 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 이후로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이렇게 세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만큼 크롬캐스트 같은 거 사면 야, 누가 이거 보겠니? CJ 헬로비전으로 가지 않겠니?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뉴스 나오고 나서 CJ 헬로비전이 내렸고 SK 브로드밴드가 오르는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크롬캐스트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국내 환경에는 지금 안 맞는다라는 걸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통법이 됐더니 야 갤럭시 노트4가 보조금 15만 원밖에 안 준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80 몇만 원이거든요.
가격이 출고가 85만 원에 하면 15만 원 주면 70 몇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할부원금 70 몇만 원 주고 산다는 얘기는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겠거나 이거거든요. 전 국민의 호갱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가입자 저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으로 지원해 주려면 자 70 단말기 할부금이 70만 원이시지만요. 저희가 36,000원짜리 이 서비스를 2년간 약정만 해주시게 되면 인터넷도 못 바꿔주고 만 원만 더 내시면 만 원만 더 내시면 저희가 26,000원에다 할부 금액을 들여갖고 사실적으로는 핸드폰을 30만 원에 살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백화점 상권 10만 원 또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리고 이런 그 흐름에 대한 마케팅이 가능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결합 상품 마케팅에 대한 쪽이 단통법 때문에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대.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 브로드밴드를 움직이는 거는 두 가지. 크롬캐스트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결합 상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시장이 상당히 열렸는데 2부에는요, 그 약세 요인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같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어려운 구간을 계속 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한번 하나씩 한두 개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무슨 소린가요? 무슨 소리예요? 무너지는 소리가 나나? 혹시 시청자분들도 들리십니까?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네. 백화점주 어때요? 현대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백화점주 좀 봐주세요. 일단 현대백화점 지금 많이 빠지고 있나요? 네. 현대백화점 많이 빠지네요. 네. 현대백화점도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빠지게 된다라면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화점도 지금 외국인 매도에서 변동성이 확대는 되고 있는데 실적 3분기부터의 실적 개선 가능성 본다라면은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반대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거요. 네. 빨리빨리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제가 의견이 다르면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있죠? SK이노베이션, SO일, GS 땅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요. 반등은 하겠죠. 낙폭과의 기술적 반등인데 네. 점치기 어렵다.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11월 7일 날 그러니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은 미국 이제 정유 수출에 대한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정유 수출에 대한 쪽을 가지고서 정유를 수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WTI가 지금 예전에는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가 사실은 제일 비쌌어요. 그죠? 프리미엄을 받고 갔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이제 2007년도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한 7, 8년이 지난 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나타난 쇼일가스가 개발되고 나서는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가 제일 쌉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내 그게 싸졌다는 얘기죠. 난 몰라 정확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런데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거 수출하게 되면 이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니? 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 내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리하게는 오히려 가격을 더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미국의 석유 수출이. 그래서 저는 정유주들은 반등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나름 반등을 하는 게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좀 반등하고 있고요. 이노텍도 이틀째인가요?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러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때는 설문조사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 어려운 게 아니라요. 스마트폰 뭐 살래 하는 거야? 네. 뭐 살래? 이건 딱 누르면 될지 모르겠어요. 설문조사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말이. 나왔어. 저한테도 왔어요.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난 안 보여. 설문조사. 저는 이게 선택이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 지금 막 누르고 있어요. 막 누르고 있어. 난 안 보여. 막 눌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네. 아닌데? 안 보이는데?
지금 계속 눌러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봐? 120, 130분 지금 계속. 난 안 보여. 갤럭시 노트 4가 압도적이야. 왜 안 보여?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이면 되죠. 자기가 띄워주면 되는데 그 화면을 띄워줘봐. 그 화면이요? 그럼 되잖아. 한번 난 안 보니까. 이거 설문조사하신 분은 복 받는 분이지. 네. 복 받는 분이야. 네. 몇 분이나 누르셨어? 지금 보게 되면은 230분 가까이, 240명 누르시고 계시는데, 40% 이상이 지금 추세는 비슷합니다. 40% 이상이 갤럭시 노트 4. 그 다음에 2등이 샤오미. 2등이 샤오미. 그 다음에 3등이 LG G3 22%, 23%. 거의 샤오미와 LG가 비슷하고 아이폰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만 누르세요. 250분 이상 답이 차이나. 나왔네. 네. 답이 나왔어. 이거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갤럭시가 70%거든요. 65에서 70%인데요. 네. 지금은 40% 정도 되잖아요. 아이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샤오미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포인트는 이거네요. 삼성이 생각보다 적다. 물론 사고 싶다는 분이니까 몰라 달라요. 여기 계신 분의 다른 취향인데요. 그 은근히 아래쪽이 많잖아요. 샤오미나 이런 것들이 꽤 있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는, 그러니까 아이폰은 원래 10%거든요. 국내에서 점유율이. 그러니까 그 지금 설문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아이폰 쪽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아이폰 매니아들 이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지금 샤오미와 LG가 삼성의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지금 시장이 딱 이해가 돼요. 보니까 이게 지금 삼성이 어렵다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방송에서 써먹어야겠다, 이 자료. 어디다 써먹어? 제가 300여 분 대상으로 해서 방송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면서 애플은 그대로 점유율이 유지되는데 갤럭시 노트 4의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더라. 그걸 하나 해줘야지 자기가 키움증권 상의한테 키움증권에서 키움증권 긴급 설문조사 했더니 그걸 밑에 자막을 해줘갖고요. 그렇죠. 거기 한국경제 CG에 가서 그거 써달라 그래. 써달라고 그래야죠. 이거 그래야지 갖고 써먹어야겠네. 꽃 이게 그 일반 회사면은요. 연말이면 그거 있잖아요. 인사고가. 특허봉 받는 거야. 3호봉짜리다. 특허봉을 안 주네. 3호봉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알아? 계약할 때 3만 원이라도 더 줄 때.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이사님 했을 때 난 90도 절했는데 자기는 힐빼 모르는 척하고 가는 성향이 있더라. 진짜요? 전 못 뵀어요. 그래요? 나는 여기 계시다는 말씀 듣고 뛰어갔어.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90도 절하고 왔어. 진짜? 3만 원이나 벌어.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네. 우리 같이 가야지. 네. 같이 가야지.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의 현실이다. 그만큼 삼성의 독보적인 위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님 스스로의 의견을 보셨다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쓰려고 그랬더니 없어졌어. 왜요? 제 얘기다. 왜요? 자료가 없어졌어? 네. 말이 나오면 LG 이노텍 얘기해 보죠. 네. LG 이노텍을 저는 좀 좋게 보는 입장이에요. 했는데 LG 이노텍을 자기는 어떻게 봐요? LG 노텍에 대해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늘 무슨 보고서가 나왔냐면 LG 노텍에 대해서 개천에서 욕났다라는 아니 LG 그룹이 개천이야? 개천에서 욕 나오게 그 보고서를 LG 그룹을 개천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LG 그룹을 개천으로 표현했다라기보다는 그쪽 상황, 업황에 대한 쪽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런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LG노텍은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LG노텍이 실적이 안 찍힌다는 겁니다. 그죠? 실적이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잘 찍히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3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3분기 뭐 상위 하는 1,000억 정도 버는 거고. 나름 서프라이즈는 했지. 이게 뭐 서프라이즈인가요? LG노텍 시가총액이 얼마죠? LG노텍을 한번 봐야겠네, 시가총액을. 이노텍이 2조 8천억 정도. 그럼 뭐 잘했네. 예.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매력적인 그러면은 실적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아이폰 6 잘 되는 거 알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별로?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올해 주가 올라온 게 다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매출은 고만고만해요, 계속.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매출이 뭐 6천억대 작년에 올라오고 나서 올해도 매출 별로 늘어나는 거 없어요. 6조 원대. 늘어나는 거 없어요. 별로. 이 정도는 그 솔직한 얘기로 뭐 제품 가격 올라가는 정도 수준으로 감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증가폭에 대한 쪽이 너무 이렇게 더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박스권 정도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요즘 그래서 주름 보낸 건 당연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LG노텍이 물론 이제 한 번 더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번 그 물량에 대한 쪽을 보니까 한번 다시 15만 원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싸다. 지금은 싼데 15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한 번 더 태핑이 가능하다. 하지만 뭐 20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저는 약간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삼성전기를 내년도에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어저께 딱 디스를 먹었잖아요. 제대로 한 방 먹었잖아요. 네. 김 지사님이 안 된다 그랬다며요. 그래갖고 약간 머리 아픈데 LG노텍은 저는 수치를 보니까 수치를 보면 또 어느 주거냐 저거? IBK요. IBK? 네. IBK? 네. IBK? HMC. HMC? 네. 이영원 새 사장님께서 계시는. 네. 근데 모르겠어. 근데 뭐 노코멘트인데 네. 그 수치 보면은 올라갈 게 쉽지 않네. 그 수치가 맞다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그 트렌드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코너명이 이학령의 머니앤 트렌드를 또 하나 만들었대 이것들이. 그 코너명을 뭐라 그냥 슬쩍 만들어. 메시하는 겁니까? 몰라 뭐 쌍팔년대 찍어 사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 갖다 해놨더라고 또. 네. 뭐 그런 거 해놨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며칠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 구글 자동차 있잖아요. 네. 구글 자동차가 이제 그 자동으로 합법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가 하여튼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GM도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대중화까지 멀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는 상당히 멀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영화 같은 거까지 해서 막 가는 거는 어려울 텐데 다만 그 중에 지난번에 본인도 이 대표도 얘기했고요. 우리 그쪽에서 또 깡주 우리 이석준님 네.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이 대박인데요. 저만아도 그래요. 저만아도 요즘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요. 반응이 느려져, 솔직히. 특히 밤에 운전하니까요. 또 눈도 제가 한쪽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리버리해요. 밤에 운전하는 게 좀 약간 제가 겁이 나고 그래요. 밤에 운전할 때 비까지 오면요. 약간 그렇거든요, 솔직히. 네. 지방에 가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좀 찝찝한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각종 센서들이 달려갔고요. 이런 네. 거예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코너로 훅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애가 확 튀어나와. 공돌이 하다 훅 튀어나오면 애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확 가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훅 그냥 걸어가시고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 밟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보고 밟으면 제일 좋죠. 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요. 요즘은 그거를 의무적 장착하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오면 자동으로 내가 모르더라도요. 가정으로 경주하려면서 자동으로 밟는 거야 브레이크를요. 예전에 보면 저 어렸을 때 하더라도요. 안전벨트가 없었거든요. 안전벨트가 없었어요. 네. 근데 안전벨트 어느 날 생기더니 안전벨트 의무화가 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그 뒷좌석도 의무화 해야 된다고 다 보거든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다 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또 뭐 시발 에어백이 처음에는 없다가 예전에는 쌍팔년도에 보면 에어백도 애도라는 게 있었어요. 외부에서 달아갖고 택시들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뭐 20만 원 달고 다니는. 요즘은 에어백이 의무화잖아요. 네. 앞에 좌석 2개 다 의무화고요. 요즘 보면 뭐 외국 차나 우리나라 차지만 12개 달린 것도 있거든. 열 몇 개로 확 갑니다. 그래갖고 절대 안 죽는다 이런 것들. 이런 걸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에어 커튼이라 그러잖아요. 쫙 깔아놓고. 제가 자동차는 없더라도 그런 건 좀 알잖아요. 네. 깔아놓는데요. 근데 의무화가 되는 거죠, 계속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긴급 누가 확 튀어나왔을 때 자동으로 잡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멀지 않아서 의무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의무화 될 수 있죠. 일단 미국이나 유럽부터 의무화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멀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미 자동차 중에서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이미 출시된 차량 내에서는 이 시티 세이프티라고 해갖고 있다고 그러다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좋은 거 있다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BMW 뭐가 있다 그러던데. 예, 나온 것처럼 지금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멈추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앞에 이제 차가 돌발적으로 이렇게 끼어들었을 때도 이렇게 멈춰주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특히 최근에 운전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문자 보고 왜 게임하고 그런 거지, 자기. 스마트폰 때문이죠. 자기 그렇잖아. 자기 그래서 지난번에 네, 이렇게 네. 신고합니다. 키움주 그 밑에 주차장에서 문자질 하다가 저 옆에 혼자 멀쩡히 들이받은 사람이 이 친구야, 이 친구. 이 친구! 벽을 들이받았어요, 벽을. 벽 혼자서. 네, 혼자서 벽 들이받고, 뭐야. 그럼 18만 원인가 20만 원 나왔잖아. 예. 네. 더 나왔죠. 더 나왔어? 예, 더 나왔죠. 어. 왜냐면은 아예 말도 알아, 그거?
알죠. 욕 반절 먹었지.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죠. 피곤했나 봐. 피곤했나 봐. 문자 얘기 쭉 빼고. 문자 얘기 쭉 뺐지. 나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기능들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될수록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게 되면 ICT 세이프티 기능이 버튼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누르면은 그 기능을 하고 안 하고. 저는 차가 없지만 차를 사면은요. 요번에 그 기능이 있다 그러면요. 네. 한 500만 원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죠. 한 50만 원, 100만 원 하면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차가 없더라도 차를 뭐 살지는 다 정해놨잖아요, 제가요. 예. 생각만 하고 바뀌어 그게. 예. 저도 맨날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저 내주에 제가 차 사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네. 근데 그런 기능이 의무화되며 네. 되고, 근데 추세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그렇게 되면 카메라 한두 개 갖고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그게 LG노트에 쓴다는 거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 그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 어저께도 말씀드렸나요? 그 보니까요. 그 뭐지? 다 본다 말고, 예전에 제일 유명한 그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가 어디야? 미동전자통신? 아니, 그거 말고. 뭐? 아이나비. 아이나비? 아이나비가 그걸 또 블랙박스를 또 팔더라고요. 네. 엊그저께 보는데, 거기에는요, 일반적인 거는 차선 감지 있어. 차선에 있다 할 동안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 네. 그거 누가 해? 다 합니다. 누가 해, 그거를? 누가 하냐고. 누가 합니까? 카메라가 있어야지 그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카메라가. 네. 그걸 누가 말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카메라가 많이 쓴다.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런 카메라의 고급 모듈, 그리고 그 중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이거겠죠. 에? 구글이랑 친한 놈. 친한 놈? 구글이랑 친한 놈이 중요하잖아요. 네. 애플이랑 친한 놈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다운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죠. 그래서 미동전자 저는 장기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미동전자통신 IR에 갔을 때 미동전자통신에서 이제 보여줬던 게 자기네가 이제 카메라 그 블랙박스에서 차선 이탈, 사람 감지 그런 거 다 하더라고요. 차선 이탈부터 시작해서 사람 감지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그거 사람이 있어갖고 확인해 주는 거야 이거? 네네네. 그 만약에 이제 아니 사람이 있어 차가 또 누가 확인해 주냐고. 카메라가 있어야 돼. 카메라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다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블랙박스가 카메라가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야, 미동전자통신이 그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구나라는 걸 봤었는데 만약에 이제 무인 자동차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한번 바람이 불 때는 미동전자통신에 대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 쪽도 좋겠지만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는 뭐 지금 아이나비도 되겠지만 미동전자통신도 저는 이제 카메라를 그 테스트 영상을 봤거든요. 그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지금 말고 지금 찾아봤더니 집에 있어 노트북에. 깜짝 놀랐잖아. 네. 어저께 이 친구가 이승원 대표 대세 공대생이 요새 다시 조금 기가 올라오고 있어. 왜요? 또 왜 기가 올라 내가?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 왜요? 코롱. 코롱. 코풀. 예. 코풀이 오늘 또 오르네? 코롱 플라스틱, 예.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요. 난 이런 느낌이 좀 좋긴 좋아서 그래. 그래서 관심하면 넣어놨어. 예,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각 제조 메이커별로 이제 할당되는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이제 여력이 예전에는 뭐 20%, 뭐 12% 이랬어요. 근데 기아차가 1.7%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전에 찼다는 얘기거든요. 현대차가 4%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년부터 미국에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년부터 더.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로서는 연비 개선을 안 할 수가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못 맞추면 벌금을 내야 되는 돈을 바꿔내는 거죠. 네, 돈을 바꿔내야 되는데 굳이 돈을 바꿔낼 이유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다는 차로 그럼 아예 낙인이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는 순간, 야, 이건 연비 안 좋은 차야, 낙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이제 벌금을 내서는 안 되는, 벌금 내는 건 슈퍼카 정도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나, 내고서 이제 하는 거지. 페라리 이런 거. 예, 페라리 이런 거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이게 하려면은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로 가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근데 하이브리드가 기술이 딸려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기술이 딸려요.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벨브리라며. 예. 그리고 이제 그 엔진 쪽에,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 쪽에서 실적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듀얼 클러치하고 터보입니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내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 향상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TDI 엔진 요즘에 보면 다운사이징 해갖고 막 그 출력은 늘어나고 그런 엔진들 많이 나오잖아요. TDI 가 유럽에서.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터보 직접 분사, 직분사 터보. 어. 공기를 압축해서 이제 분사시켜갖고. 잠시 여기서 잠시만요. 네. 집중해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송인이 없어요. 네. 연구실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데에 와서 방송하고. 공대생에다가요. 대학원 석사님에다가 석사님이시고요. 네. 거기다 지금 목소리 좀 신이 났잖아요, 지금요. 자동차 공학을 전문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TD 얘기가 슬쩍 한번 물어봤더니 네. 잽싸게 얘기하네. 중요하지도 않아, 이 사람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근데 이건 돈 많이 들어가요. 뭐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엔진 개발이나 아, 이런 데는 엔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듀얼 클러치도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연초에 현대차의 고장력 강판 사용 비중 확대한 것 같고 엄청 까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깠지? 네, 작년 11월부터 깠잖아요. 그래갖고 막 욕을 했잖아요. 막 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고장력 강판에 대한 쪽 그 다른 쪽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비 관련 개선주들을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3기 오토모티브가 됐건 뭐 듀얼 클러치가 됐건 아니면 뭐 TDI를 하건 아니면은 뭐 그 알루미늄 쪽이 됐던 알루미늄 뭐 다이캐스팅 쪽이 됐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연비 개선 관련주들에 대한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롱 플라스틱이 그 중에서 실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좋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박사님 계시네요. 네, 박사님이 계셔서 깨갱하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자기 채팅창 보여요? 지금 보겠습니다. 사자까지 읽었는데 귀자 네. 같은데 그 다음 맞죠? 우리 집에도 박사 3명이 그러니까 있는데. 사귀 뭐야? 이거 뭡니까? 사기 전입니까? 사기 전. 사귀 전? 사혼전입니까? 사기 전입니까? 네. 근데 네. 얘기 다 했어요? 네. 자동차 얘기하니까요. 내가 네. 하나 좀 관심 화면에 있었는데 네. 깨갱깨 하다가 관심 어저께부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이거 얘기가 나도 욕먹을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이런 주제에 또 안 올라가면 욕을 바가지를 먹거든 내가. 그거 알잖아요. 제가 겸손은까지 좋은데 네. 소심해졌네. 소심해지셨어요. 소심해졌어. 욕을 하도 먹다 보니까 네. 소심해졌어. 근데 뭐냐면요. 현대자동차 가면 자동차 주식이 다 안 좋아요, 요새요. 부품주도 모비스가 깨지는데 뭐가 되겠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별도로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엔 그런데요. 이상한 주식이 하나 있어요. 뭐요? 저는 이게 갈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는 없어. 소자한테 이유를 물어보심 드릴 말씀은 없사옵니다. 야. 근데 근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은 느낌. 왠지 느낌과 감각? 제가 스토리는 좀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저께 이 전지현이 말하실 때 딱 친 주식인데 그 주식이야. 근데 이거는, 느낌이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약속을 해주셔야 돼, 약속. 약속. 약속해줘. 꼭 약속해. 근데 이 주식은요, 물론 현대 기아차랑 친한데요. 기아차인데, 이 회사는 핵심이, 어저께 부품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부품인데요. 현대 기아차만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거기랑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법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작법인 만들어서 거기서도 매출 슬슬 나온다는 거가 스토리에 제가 1월달 작년부터 관심의 핵심이에요. 잘 갔었어요, 요새요. 근데 이게 거래가 정지됐다가요. 또 뭐 분리하다가 이게 된다 그랬었는데 이게 된 게 아니라 A가 된다 그랬는데 B가 되고 A는 안 됐네. 한일이 유화가 있어요. 한일이와? 한일이 최근에 좋던데요? 오늘도 좋은데? 이게 근데 이게 그 어저께 말씀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친한데,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거잖아요. 부품주들이 IT 부품주들이 샤오미랑 일한다 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부품에서 크게 중국에서랑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좀 조사하면 나오는데요. 한일이아가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권에 뒀었거든요. 잘 나가다가 요번에 재상장을 해서 X 됐었잖아요. 서현이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을 당황하셨어요. 만든 주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이게. 네. 증권사도 못하고 저도 짐짓 말을 못했어요. 네. 왜냐면 왜 떨어져? 할 말이 어딨어?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근데 이게 요즘 기관이랑 외군이 슬금슬금 사고 있거든요. 제 오랜 경험으로 보면 이제 감이라서요. 이유를 물어보시면 모르죠.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게 좀 볼 것 같아요. 저게. 그래서 저거를 좀 관심 많이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스타디는
이성원 대표가 지금 하는 거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월요일 날 그 관계 있잖아요. 중국 법인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지. 예? 네. 이게 샤오미 같은 거에 블루콩 있잖아요. 중국이랑 친해서 된 거. 그거 좀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재밌는 게 게시판을 몰라 그랬는데. 게시판? 게시판 보시죠. 뭐. 두 개 안 했네. 예. 게시판. 아니, 하려고 그랬던 게 미국 자동차 판매 오늘 나온 거랑 그거? 하나 이제 물어보고 중요하지 싶은 게 2,000포인트 그 시장 반등 언제 할 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휴먼 인덱스. 방송에서 종목하지 말라 그러면 한경화 와서 아침에서 정부 추천 하지 말라 그랬다며. 네, 그러면 부르지 말라 그랬다며. 네, 그러면은 바닥이더라고. 저는 오늘 또 얘기했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네. 4분기에도 계속 볼만한 주식이 뭐 있느냐 그래갖고 저는 뭐 앞에 좀 전제를 깔았지만 오늘도 한국전력이랑 LG 디스플레이 떠들고 갔죠. 떠들고 갔어요. 이학영 위원님 행동하는 애청자. 이거는 팬이야 팬. 요즘에 위원님 팬이 많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어제 오늘 머니투데이 진 방송에 안 보이시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시간대가 좀 바뀌었지? 사장님과 친하시다면서요? 그건 오해야. 네, 안 친합니까? 결정적으로 사장님이랑 안 친하네. 회장님하고 친하지. 회장님이랑 좀 친해. 네. 사장님이랑 안 친해요. 잘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마켓11 방송 끝날 때마다 후광통. 이거는 한 9024는 구호로 한 번씩 외쳐주세요. 후광통. 네. 후공이산. 후공이사는 발음 까먹고. 네. 이학영 위원님의 식견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5년 전부터 팬입니다. 정말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5년 전부터. 네. 이학영 위원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 미국 주식 추천하고 싶은 주식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LA 잠깐 들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애플 때문에 얻어먹었잖아요. 제 친구한테. 네. 걔한테가 또 달라서 주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해. 왜냐면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거 하면 걸려요. 이제 추천하면 안 되거든요. 대신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김세환 대리인가? 네? 키움의 그 해외 주식 운영팀이 있죠. 키움증권 해외 주식팀에 여기 방송도 있거든요. 네. 그 김세환 대리 맞아요? 네, 김세환 대리한테 채팅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긴히 얘기했다고 적으세요. 그분이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 바닥에서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제일 잘하는 친구다 그래서. 그분이 키움증권 그러니까 대표야. 인생이 되신 분이야. 왜? 대리인데 팀 내 3도야, 3도. 3도? 실세란 얘기죠. 실세.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루 죽고요. 하루 빼고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도 하루 또 노는 날 있잖아요. 네. 복받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내일은 다음 주에는 이제 개천절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참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딱 한 종목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여기서 강준혁은 못 보지만요. 강준혁의 10월의 시장 그리고 관심주. 저도 관심주. 저는 얘기했지만 저는 관심주를 보자면은 카지노 얘기를 또 많이 했거든요. 이성원 대표는 뭘 했죠? 존재감이 있었나? 존재감이 없었어. 뭐였지? 그날. 뭐였지? 그날 뭐냐면 이제 엔터업종하고 음원종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황과는 요번에 짧게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2부가 아니라 한 50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지금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팟빵에요. 그래서 그거 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얘기 안 했네. 뭐? 이분들이 너무하셔.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팟빵 이런 게. 네. 그러면 추천이랑 좋아요를 눌러줘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누르면 어떡하냐. 요즘 좋아요 안 누르고 그 방송을 듣는다는 건요. 불법이죠. 거의 불법이죠. 거의 불법에다가 이거는 잘못하면요. SNS로 잡혀간다. 그거 조회해. 찾아갖고 이 사람이 SNS에서 그런 조회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건 다들 좋아요 눌러주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신 걸로 저희한테 후원금을 준다. 네.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월요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연휴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